기어코 어제 법무부의 전격적인 조사를 통해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젠 소위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남은 건 법무부의 수원지검 감찰일 텐데 마침 그 감찰의 칼을 잡은 곳이 친윤 저승사자들이 몰려있는 서울고검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기사 타이틀이 솔직히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주요 피고인을 향한 회유 및 진술조작 의혹 관련 감찰은 서울고검이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어제 발표와 다소 다른데 모두에서 말한 대로 어제 법무부는 수원지검 출정 담당 교도관 전수조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한 수원지검의 경악스러운 검찰청 술파티, 연어 술파티 사실을 파악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으나 결국 서울고검 감찰로 변경된 것입니다. 사실 법무부는 애초 감찰 주체를 법무부, 대검, 서울고검 등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하다가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현재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등 다른 사건을 감찰하느라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최종적으로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게 됐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직접 감찰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법무부 감찰관이 공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해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저로선 못 믿어온 게 사실이지만 이번 감찰을 서울고검이 맡게 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현재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정용환 부장검사이기 때문인데 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 등을 지내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대장동 사건을 지휘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 검사가 이 사건들을 수사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즉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온갖 방해를 받았다고 피를 토한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던 검사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용환 검사는 김건희 수사를 했던 탓인지 한동훈 법무부에 의해 22년 7월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됩니다. 참고로 당시 정 검사와 같이 인권보호관으로 발령이 난 다른 검사들은 아예 사표를 던진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용환 검사는 묵묵히 버티다 결국 정권교체 후 최근 법무부 인사로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복귀했는데 재밌는 건 현 서울고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 검찰에 온갖 핍박을 당한 구자현 검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자현 검사도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방검찰청 및 법무연수원에 좌천됐다 화려하게 부활한 인물입니다. 종합하자면 윤석열, 한동훈의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그리고 그 산하 똑같이 좌천을 당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 표적 수사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번 수원지검 감찰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윤사단의 핍박을 받은 반윤 검사들이라 할지라도 검사 동일체 정신까지 없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앞서 정성호 장관이 애초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친윤 노만석 대검차장이 장으로 있는 대검보다는 윤석열 사단 저승사자들이 몰려있는 서울고검이 감찰을 맡는 게 100번 1000번 올바른 선택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희망회로를 조금 돌려보자면 서울고검이 공명심이든 개인적 복수심이든 친윤 검찰을 때려잡았으면 때려잡았지 굳이 봐줄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원지검이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만큼 서울고검이 수원지검을 털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감찰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된 것은 사실상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걸린 격이고 애초 정성호 장관이 이 감찰을 대검에 지시한 것만 봐도 정성호 장관이 여전히 검찰을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검찰 포위론까지는 저로서도 설마 싶지만 이번 수원지검 대검 감찰 지시도 그렇고 특히 법무부 감찰관 보직을 서둘러 채우지 않는 것은 좀 답답합니다. 게다가 정 장관이 유한 모습만 보여주니 일개 수원지검 박상윤 검사가 상위기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는 박상용 검사의 법무부를 향한 공개 저항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저항은 아니라 보는 편입니다. 이른바 양면 전술로 대검이나 법무부 내 검사들은 마치 법무부의 말을 듣는 척하고 나머지 검찰 조직은 법무부,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뒤집을 계획 아니냐는 겁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대북 송금 사건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인사이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상용의 주장이긴 한데 선생님들 이거 소위 말하는 잘 짜여진 내용이에요. 앞으로의 공격 포인트는 이 두 가지로 갈 겁니다. 김광민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뭐라고 공격을 할 거냐, 너 법무부랑 짜웅해서 이거 했잖아. 이게 1차로 들어갈 겁니다. 박상용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 법무부와 이화영 피고인 간의 커넥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들어갈 거냐, 법무부의 이런 발표가 결국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큰 그림 아니냐로 들어갈 거예요. 두 가지 이 버전으로 앞으로의 간격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근데 나는 내가 이걸 단독 보도를 계속해서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법무부의 이 조사는 대한민국 검찰이 밝힌 박상용 검사의 그 이야기와 교도관 38명이거든요. 38명을 직접 조사해서 확인한 내용 어디가 맞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 뭔지 아세요? 법인카드가 있어. 결제된 내역들이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 법인카드가 찍힌 위치까지 다 찍었어. 난 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팩트에서. 솔직히 이런 상황이다.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답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고검이 수원지검을 감찰하는 것이 대검 감찰보다 낫고 여러 정황을 보건대 서울고검이라면 같은 검찰이라고 감찰을 뭉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찰은 어디까지나 감찰일 뿐이고 한계가 명확한 게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앞선 김종훈 기자부터 봉지욱 기자, 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해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유죄를 받아버린 이상 재심을 통해 이를 뒤집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이후가 정말 위험한데, 어물쩍거리며 손 놓고 있다간 정말 허망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3특검 중 최혜병 특검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가 이번 수원지검 감찰을 계기로 대북 송금 특검, 수원지검 특검도 부디 출범시키길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